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할 때 집 해오는 남자의 최대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할 때 누구는 집을 해왔다더라, 누구는 큰 집이 이미 남편 소유로 있다더라, 누구는 굉장히 좋은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집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지. 요즘에는 돈 모아서 집 사는 거 정말 힘드니까, 역시 자산이 좀 있는 남자가 좋아.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집을 해오는 돈이 많은 자산이 있는 남자랑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들은 과연 만족도가 훨씬 높을까? 그들에게 단점은 없을까? 이렇게 실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해요. 집값이 비싼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렇게 집을 만약에 남자가 해왔다라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남편이 스스로 다 벌어서 집을 사기에는 쉽지 않죠. 대부분이 부모님께 받은 거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집을 살 정도의 자금이라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주는 돈은 물론 아무런 기대 없이 주는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우리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잘 하겠지. 우리 가족이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미천을 대줬으니까 앞으로 더 우리 가족한테 신경을 쓸 거야 라는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한테 훨씬 더 잘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자주 찾아뵈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될 거예요. 훨씬 더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지, 남편이 이렇게 많이 해왔고 시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열심히 그분들께 막내 역할을 해야 돼 라는 마인드라면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가 꼭 이런 걸 해야 돼? 내가 결혼한 거지 노예가 된 거야? 왜 내가 그 시댁 식구들의 모든 행사들에 참여하고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된다면 상당히 갈등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무조건 여자한테 잘해주고 잘 맞춰주고 로맨틱하게 해줬을 수 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평등한 조건에서 시작한 관계와 이렇게 한쪽에서 많은 걸 해왔을 때의 관계는 달라져요. 그래서 집을 해왔다면 그게 부모님 돈이건 본인이 해왔건 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사는 집을 샀잖아.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버신 돈으로 우리 집을 산 거잖아. 너가 나한테 그만큼 더 잘해야 돼 라는 그런 내재적인 의식이 깔리게 돼 있더라고요. 당연한 걸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해왔으니까 너 나한테 더 잘해야 돼. 야, 나 정도 남자면 다른 여자들도 좋아할 거야. 너 정도면 당연히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 라는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소수 있기는 해요. 내가 뭘 해왔건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서로한테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인 사람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내가 해온 것, 내가 가진 것, 그거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일방적인 관계가 돼버리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남자가 집을 해왔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당연히 남자가 더 주는 게 많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집을 해오든 연봉이 많든 이런 남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결혼한 경우에는 갑을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갑을의 관계처럼, 어느 정도는 갑을 관계처럼 좀 덜 해온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서비스하고 더 많이 상대를 배려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이 당연한 논리인데 그거를 간과하고 나는 집 해오는 남자가 좋아, 나는 연봉 높은 남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책임도 받아들일지 아니면 나도 그만큼의 능력을 키울지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돈이 없는데 남자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남자는 능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결혼 후에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남자네도 희생을 해서 돈을 벌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게, 요즘에 100세 인생 시대죠. 결혼을 보통 30대쯤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기간에 집해온 그거에 대해서 평생의 그 관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사람 관계라는 게 초반에는 이랬다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통은 초반에 정해진 서로 간에 대하는 태도, 서로 간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게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 초반에는 내가 좀 더 집안일하고 내가 좀 더 부모님께 뭐 제사 때 신경 쓰고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그거는 전혀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애를 낳고 나면 그 관계가 상당히 바뀔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육아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어마어마하고요. 자식에 대한 푸시도 있을 테고, 아들 낳아라는 푸시도 있을 테고, 아들을 부모님께 자주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푸시도 있을 테고,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간의 관계인데, 내가 불공정한 상태에서 내가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지만 남자는 가진 게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거 괜찮아요. 나는 어차피 회사에 가더라도 회사에서 굽신굽신 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 어디에서든 굽신하면서 억울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한테 가식적으로 대해야 되고, 다른 데서도 그래야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평생 내가 더 양보하면서 평생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인드라면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보통 집을 해오는 부잣집이랑 결혼한 여자들은 굉장히 순종적인 케이스들이 많죠. 내가 순종적이다? 나는 그런 거 괜찮아요 라면 문제될 거 없고, 그거는 해피한 결혼 생활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남편이 저를 계속 그렇게 무시하면 좀 싫을 것 같아요 라면 그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시한다는 게 굉장히 소소한 말투와 행동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보 나 목말라 물 가져와. 여보 이 음식은 좀 어떠네? 이 음식이 좀 짜네?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음에 이거 좀 해줘. 여기 좀 지저분하네? 여기 좀 정리해줘봐. 여기 이렇네? 여기 정리 안 했어? 이거 빨리 안 했어?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사소한 결혼 생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사소한 말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무시받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확고한 사람이고 내가 좀 더 양보하는 것 뿐이야 라는 마인드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나는 있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맨날 무시받아야 되고 대체 내 목소리는 낼 수도 없고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이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100세까지의 인생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집들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단지 기혼 여성들이 말을 하는 결혼 전에 몰랐던 이런 단점들, 결혼 전에 몰랐던 장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고려해서 꼭 봐주시고요. 반면에 처음에는 집이 없어서 막 월세 내면서 아니면 빚 엄청 많이 져서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둘이 벌고 씀씀이 줄이면 생각보다 빨리 모을 수 있어요. 왜냐면 혼자 벌 때에는 그 세금 구간이 굉장히 높아서 혼자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소득과 각각 2,500만 원씩 버는 사람의 소득이 각각인 경우에 훨씬 많거든요. 세금 구간은 연봉이 높아질수록 올라가요. 나 연봉도 낮은데, 나 돈도 별로 없는데 결혼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남자친구랑 나 둘 다 돈 별로 없는데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지?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서 같이 집을 불려가고 같이 자산을 불려가는 재미가 있는 거니까, 집 해왔다는 남자, 가진 거 많다는 남자, 부잣집이랑 결혼했다는 친구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 능력을 키우는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돈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런 댓글들도 남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너무 케바케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정말 진국인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